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군가 당신이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실 건가요? 성공한 사업가이거나 역사의 이름을 크게 남긴 위인이거나 언뜻 떠오르는 대부분이 특별한 사람들일까요? 저는 친정 아버지라고 답하고 싶어요. 물론 남들 보기에 대단한 분은 아니에요. 평생을 공무원으로 살아온 평범한 분이거든요. 건설, 그리고 개발과 관련된 직군에 근무했기에 마음만 먹는다면야 개발 예정 정보를 몰래 넘기고 받은 뇌물로 큰 재산을 쉽게 쌓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단 한 번도 뇌물을 받지 않았어요. 퇴직하던 그날까지 재산이라고는 공무원 연금과 노후에 쌀꼬라 다니지 않을 정도의 적금밖에는 없었지만 오히려 스스로를 자랑스러워 하셨죠. 딸내미한테 좋은 구두 한 켤레 얻어 신어도 된다니까요. 정년퇴임 기념으로. 아냐, 지금 있는 것들도 쓸만한데 뭘. 쓸만하기는 다 떨어진 밑창만 해도 벌써 몇 번씩 바꿨다는 거 내가 다 아는데. 아빤 진짜 괜찮다니까는. 왜요? 공무원이어서? 사람들이 뒷돈 받은 걸로 사치 부린다고 손가락질할까봐? 그런 거 아닌데 뭐. 내일부터는 공무원도 아니고. 공무원이어서가 아니라 작은 욕심이 큰 욕심으로 쉽게 번져버리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보면서 살아왔기 때문이야. 아빤 그렇게 되기 싫어. 하긴 건설이랑 개발 쪽에서 일하다 보면 투기꾼들이니 사기꾼들이니 얼마나 많이 봤겠어. 나쁜 공무원들도 꽤 많았을 거고. 말도 못하지. 억소리 오가는 돈노름 앞에서 사람 변하고 망가지는 거 순식간이더라. 그런 데는 약도 없어. 그래도 난 좀 아쉽다. 평생 일한 직장에서 퇴직하는 건데. 아쉽기는 오히려 떳떳하게 떠날 수 있어서 좋은걸. 네? 아빠가 한평생 아침 이슬처럼 깨끗하게 살았다는 거 우리 딸이 알아주고 하늘이 알아주잖니. 후배 공무원들한테 귀감이 되는 모습으로 퇴직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 정년퇴임 이후에도 아버지는 그 흔한 부동산 재테크 같은 건 일절 손도 대지 않았어요. 업무상 알고 있는 정보들이 워낙에 많은 탓에 혹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정보들을 불법적으로 이용하게 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된다면서요. 하지만 되려 엉뚱한 사람이 부동산 재테크에 시선을 사로잡혀버리고야 말았어요. 평범한 가정주부인 시모였죠. 시모의 주식 중독 증세 얘기를 처음 듣게 된 순간 제 머릿속에는 딱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청년 결백한 것도 모자라서 상견지명까지 있었던 걸까? 왜냐면 시모가 부동산에 욕심을 내기 시작한 계기가 바로 친정아버지가 퇴임식 날 저에게 해주었던 얘기와 똑같았거든요. 억소리 오가는 돈누름 앞에서 사람 변하고 망가지는 건 순식간이라고. 그런 데는 약도 없다고. 시모의 시작은 질투였어요. 촌동네 농사꾼이던 시모가 근근히 겨우 먹고 살 만큼 논농사를 지어오던 땅에 덜컥 신도시가 들어섰는데요. 시고모가 논을 팔아 돈방석에 앉은 모습이 평생 라이벌과 같은 사이로 지내왔던 시모의 심기를 뒤틀어 놓았던 거죠.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다는데 하물며 시자까지 붙은 시누이가 벼락부자가 되었으니 오죽했으려고요. 암튼 그렇게 시모는 네가 됐는데 내가 못 될 게 뭐 있어? 라는 심산으로 부동산에 눈이 뒤집혀버렸던 거죠. 저희 부부도 모르는 사이에 집 전세금에 자동차에 보험 해약금에 있는 재산 없는 재산 싹싹 끌어다가 덜컥 땅을 사버렸더라고요. 결과는 뭐 당연히 손에만 퍽퍽 쌓여갔죠. 제대로 준비된 것도 없이 무작정 뛰어든 투자가 제대로 될 리가 없잖아요. 어쩌면 그때까지만 해도 만회할 수 있었을 거예요. 당장의 손해가 속은 쓰릴지언정 거기서 멈췄더라면 시모가 주식 중독처럼 부동산 중독까지 되는 일은 없었을 거라고요. 하지만 시모는
손해가 쌓일수록 부동산에 더 집착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바닥을 찍었으니 곧 하늘 뚫을 날이 있을 거다. 뭐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시모가 그렇게 되기까지 저희 부부는 뭘 했냐고요? 지금이야 다 지난날의 사연이니까 이렇게 적지만 당시 저희는 시모의 일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어요. 저희가 그 일을 알게 된 건 시모가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아파트에 찾아오면서부터였으니까요. 연락을 미리 주셨더라면 둘 중 하나라도 마중을 나갔을 텐데요. 아서라 얘, 맞벌이하는 부부가 시간 내기 오죽 어려우려고. 오는데 복잡하진 않으셨고요. 대중교통이 잘 돼 있어서 어렵지 않았어. 대중교통이요? 차는 어쩌고요? 차? 차는 그냥 뭐. 암튼 내 아들 잘 지내나 얼굴도 볼 겸 너도 별일 없나 안부도 물을 겸 해서 왔어. 이래저래 요 근방에 볼 일도 좀 있고. 그럼 며칠 머물다 가시겠네요? 왜? 혹시 불편하니? 불편하긴요. 이부자리 준비해 드릴 테니까 마음 편히 지내세요. 그렇게 며칠 저희 아파트에 머물게 된 시모는 새벽같이 나갔다가 밤 늦게서야 지치고 얼빠진 모습으로 돌아오기 일쑤였어요. 저희 부부는 어딜 다녀오냐는 질문에 매번 얼머부리는 시모의 행동이 영 불안하게 느껴졌고 그 불안감은 오래지 않아 현실로 닥쳐왔어요. 저희 부부가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와 보니 시모가 웬일로 집에 있더라고요. 저녁 식탁까지 떡 부러지게 한 상 가득 차려놓은 채로요. 신경 써서 차렸어. 천천히 먹으면서 들으렴. 무슨 중요한 얘기라도 있는 분위기네요. 이래저래 알아보니까 요새 이 동네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다더구나. 어머님, 혹시 그동안 집 알아보러 돌아다녔던 거예요? 이 동네 와서 사시려고요? 너희 집을 팔아버리면 어떻겠니? 네? 내가 요 근처에 새로 받은 부동산이 하나 있는데 말이야. 잠깐만요, 어머님. 집 한 돈을 가져다가 부동산을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죠? 네? 그럼 좀 안 됐니?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씀을. 누가 뭐래도 여기 절반은 내 아들 집이야. 네가 가타부타 따질 일이 아닌 걸로 보이는구나. 나머지 절반은 제 집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남편이 아무리 어머님 자식이어도 엄연히 별개의 가정인데 이건 아니죠. 설마하니 쉐미가 아들만 우리 죽을 길로 내몰까? 이게 다 자식도 잘 되고 부모도 좋자고 하는 일이야. 그러니 더 토달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하지 그러니? 너무 당황한 제가 대꾸조차 못하는 사이 줄곧 잠자코 듣고 있던 남편이 갑자기 웬 부동산 타령이라며 시모에게 따졌어요. 그러자 시모가 대뜸 역정을 내며 부동산으로 돈방석에 앉은 시고모를 향한 질투의 말을 쏟아냈어요. 그 여자는 되는데 나는 왜 안 되냐며 억울해하기도 했죠. 그런 모습을 보는 남편이 속 많이 상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남편에게 자리를 잠시 비워달라고 했어요. 그렇게 저는 시모와 다시 마주 앉아 물었어요. 그래서요? 전 재산 다 털어넣었다는 땅은 지금 상황이 어떤데요? 시모는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는 듯 무척이나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웬 하수처리장이 들어온다더구나. 들어온다던 아파트는 안 들어오고. 죄송한데요, 어머님. 그거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할 만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울고불고 오열이라도 할까? 나 아직 안 망했어. 그런 뜻이 아니라 이러고 있을 시간에 1분이라도 빨리 발 빼야 한다는 소리라고요. 누구 좋으라고 발을 빼? 내가 빠져나간 자리 치고 들어올 연놈들 좋으라고? 넌 배울 만큼 배웠다는 애가 어쩜 그렇게 생각이 없니? 원래가 부동산이라는 게 손해는 더 큰 돈으로 메꾸는 거야. 손해나면 돈 빌려다가 메꾸고 또 손해나면 또 메꾸고 그 다음엔요. 그러다 대박이 터지는 거지. 하수처리장 들어온다면서요. 누가 봐도 지하 끝까지 뚫고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그래서 돈 해놓으라잖아. 이 집 한 돈으로 다른 부동산에 투자할 거라잖아. 냅다 고함을 질러대는 시모의 모습은 제정신이 아닌 사람 같더라고요. 마치 화투에 중독된 도박꾼처럼.
그럴수록 더더욱 시모의 욕심을 초장에 딱 잘라내야만 했어요. 분명하게 말하는데요. 집 못 내드려요. 그리고 부동산에 투자한 돈 당장 회수하세요. 정말 큰일 나는 수가 있으니까. 그럼 전세를 놓으면 되겠구나. 어머님, 일단 전세부터 놓고 당분간 너흰 어디 원룸 같은 데서 지내고 있어. 가져간 전세금 원금에 웃돈까지 왕창 얹어서 금방 갚아주마. 시엠이 믿어도 돼. 그때 문 밖을 서성이며 시모의 말을 듣고 있던 남편이 왈칵 뛰쳐 들어오며 소리쳤어요. 우리가 이 집을 어떻게 마련했는데 직장이랑 연계된 대출금까지 끼고서 겨우 마련한 집이라는 거 엄마도 다 알잖아. 근데 그걸 가져다가 부동산에 넣겠다고요? 차라리 화투판을 다니겠다 그러지 왜? 정집이 아까우면 너희들 퇴직금이라도 미리 땡겨서 받아 가져오거라. 정신 좀 차려. 며느리 보는 앞에서 부끄럽지도 않아? 하나 있는 자식 마음까지 다 헤집어가면서 그놈의 가망도 없는 부동산에 목을 매야겠냐고. 이쯤에서 포기하는 게 맞는 거잖아. 그렇게는 못하겠다. 지금껏 손해본 내 돈이 아까워서라도 포기 못하겠고 네 고모처럼 돈방석에 앉고 싶어서라도 부동산으로 꼭 성공할 거야. 그렇게 남편과 심하게 다투던 시모는 밥상까지 때려 엎어버렸고 보다 못한 저는 시모를 집으로 돌려보내며 다시 한번 냉정하게 경고했어요. 투기꾼들이 난무하는 부동산판에 비전문가가 끼어들기에는 너무 위험한 일이죠. 제대로 된 준비도 없이 투자하는 부동산은 절대 반대니까 다시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로 저희 찾아오지 마세요. 아무런 기대도 하지 말고요. 제가 말을 마치기 무섭게 시모는 사연으로 옮기지도 못할 만큼 아주 악독한 저주를 저희 부부에게 퍼부으며 나갔어요. 물론 그때나 지금이나 저희 부부는 시모의 욕심을 딱 잘라내 돌려보낸 것에 대한 후회나 미련 따위는 전혀 없어요. 그렇게라도 하지 않았더라면 폭주 기관차와도 같은 시모에게서 가족을 지킬 수 없었을 테니까요. 저희 부부와 연락 없이 보내던 그 짧은 며칠 동안에도 시모의 부동산 중독 증세는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가고 있었거든요. 지금보다 훨씬 큰 일들이 그것도 아주 줄줄이요. 시모와 다투던 날로부터 며칠 뒤 저희 부부는 오랜만에 친정 부모님과 함께 낚시터에서 짧은 휴가를 보내며 시모로 인해 뒤죽박죽이 되어버린 마음을 달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내 고민에 잠겨있던 아버지가 휴가 마지막 날 밤이 되어서야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더라고요. 내가 일전에 했던 말 기억하니? 돈이 사람을 어떻게 망쳐놓는지에 대한 이야기 말이다. 그럼요. 당연히 기억하지, 아빠. 설마? 사부인이 며칠 연이어 들이닥치는 바람에 아주 고역이었어. 뭐라는데요? 아빠한테도 돈 달래? 부동산에 투자하겠다고? 노후자금이라고는 공무원 연금이랑 작은 적금밖에는 없다고 하니까 연금을 일시불로 받아다가 달라는 둥, 노후는 자신이 책임질 테니까 적금을 깨서 내놓으라는 둥. 그 눈빛이 공무원에 재직하던 시절 봐왔던 망가진 사람들이랑 똑같더라. 그래서요, 돈 해준 건 아니지? 당연히 거절했지. 했는데 한참을 망설이던 아버지는 어렵게 말을 이어갔고 그 내용은 기가 막혔죠. 부동산 개발 관련 공무원 인맥을 소개시켜달라고 그렇게 떼를 써대지 뭐냐. 이제는 아주 공무원한테까지 접근해서 부동산 개발 정보를 빼내시겠다? 아주 막가자는 거네. 불법이잖아, 그거. 진정해. 아무도 소개 안 시켜줬으니까는. 잘했어. 앞으로도 절대 휘둘리지 말아요. 뇌물이다 뭐다 무슨 짓을 벌일지 모르는데 까딱하다가는 아빠까지 덤태기 쓰는 수가 있어. 하긴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빠가 제일 잘 알겠지만. 사부인 많이 절박한 모양이더라. 땅값이 단칸방 월세도 못 구할 만큼 떨어진 모양이야. 그 정도면 뭐 휴지 조각 됐다고 봐야지. 그러게 왜 무턱대고 부동산 같은 데 눈독을 들여가지고서는. 신경 쓰지 마요. 혹시나 괜히 연민 같은 것도 품지 말고요. 무슨 일 생기면 바로 연락하고
알았죠? 한층 더 복잡해진 마음으로 휴가를 마친 저희 부부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말 한마디 쉽사리 꺼낼 수 없었어요. 묵묵히 운전만 하던 남편은 어떻게 장인어른한테까지 평생을 얼마나 반듯하게 살아오신 분인데 모욕을 해도 정도가 있지. 그러게 무슨 수를 써도 얼른 써야겠어. 1분 1초가 살얼음판이다 아주. 혼자 고민하지 말고 같이 얘기해. 같이 찾아보자고 방법. 우리가 부부잖아. 여보. 응?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것밖엔 방법이 없는 것 같아. 우리 엄마가 쉽게 말려지지도 않을 것 같고. 그래서 말인데 은희야. 왜 뜸을 들이고 그래? 사람 불안하게. 이혼하자. 뭐? 당신 볼 면목도 없고 장인 장모님께 너무 죄송해서 차마 사과도 못하겠고 우리 엄마랑은 멀어져 줄게. 그러니까 넌 장인 장모님이랑 같이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행복하게 살아. 저와 친정 부모님을 향한 시모의 행동이 얼마나 죄스러웠으면 남편이 이혼까지 결심했을까요? 그 심정이 참 안쓰럽더라고요. 당연히 이혼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요. 남편의 잘못도 아닌데다가 제가 지켜내겠다고 다짐했던 가족에는 남편도 포함되어 있었으니까요. 저는 절대로 남편을 놓을 수 없었으니까요. 대답하기 전에 하나만 물어보자. 우리 아빠 정년 퇴임하던 날 당신이 아빠한테 구두 선물했더라? 딸 자식이 그렇게 안달복달을 해도 괜찮다던 아빠였는데 우리 아빠한테 뭐라고 말했길래 선물을 받으셨을까? 존경합니다, 아버지. 당신 다 알고 물어보는 거야? 어떻게 몰라. 아빠가 나한테 얼마나 자랑을 했는데 아들내미 생겼다고 아들내미한테 존경받는 아비가 되었으니 세상 올바르게 살아온 보람이 있다라고. 그 얘기 들으면서 내가 무슨 생각했는 줄 알아? 아, 이 인간 나랑 우리 부모님을 너무 사랑하는구나. 아니야. 이혼? 좋아. 해. 하자고. 근데 나랑 우리 부모님을 지켜주기 위한 이혼이라면 그러지 마. 그건 날 위하는 게 아니니까. 그날 그렇게 사랑을 확인한 저희 부부는 가까스로 이혼 위기를 넘길 수 있었지만 시모에 대한 어떠한 대응책을 마련할 여유조차 주어지지 않았어요. 이튿날 휴가 동안 밀린 업무를 처리하느라 분주한 저에게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아버지 후배 공무원이 전한 소식이었어요. 시모가 결혼식 하객 리스트를 이용해 개발 관련한 공무원들을 찾아다니고 있다지 뭐예요. 어떻게든 막아야만 했죠. 급히 갔습니다. 시모가 있다는 시청으로요. 아니나 다를까 제 걱정은 또 현실이 되었어요. 시모가 시청에서 난동을 부리고 있었으니까요. 시모의 한마디 한마디마다 친정 아버지의 이름이 꼭 끼어 있었으니까요. 치가 떨리더라고요. 친정아버지의 소개로 왔다면서 공무원 나오라며 객기를 부렸고 만나주지 않는다면 이 자리에서 혀를 깨물겠다고 하더군요. 자꾸 이라면 경찰 부를 수밖에 없다며 제지하는 신청 공무원에게도 친정아버지의 이름을 들먹여가면서 손찌검이라도 할 듯 거들먹거렸어요. 퇴임한 선배 공무원의 사돈을 몰라봐서 기분이 나쁘다나 뭐라나. 마침 저의 연락을 받은 남편이 헐레벌떡 도착했고 저희 부부는 난동을 부리는 시모를 가까스로 주차장까지 끌고 나오는데 성공했지만 이미 제정신이 아닌 시모는 아들이고 나발이고 손찌검까지 해가며 아나무인이었어요. 저는 그런 시모에게 진짜 이래야겠어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냐고요. 지켜보는 아들 가슴은 어떨 것 같으세요? 그 욕심 때문에 사돈 얼굴에 먹칠까지 해야 속이 시원하겠냐고요. 전 재산이 휴지만도 못한 꼴이 되게 생긴 판에 뭔 짓을 못할까? 지금 누가 누굴 원망해요. 남편도 저도 부동산 하라고 등 떠민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말렸죠. 당장 발 빼라고 했을 때 말 들었으면 이 지경까지 올 일도 아니었고요. 그때 너희 연놈들이 집 한 돈을 보태줬더라면 이런 일 없었어. 연놈들이요? 지금 자식 내외한텐 연놈들이요? 그래, 이기적인 연놈들아. 너희들 집 한 돈으로 목 좋은 부동산에 새로 투자를 했더라면 내 전 재산 손해보는 것도 진즉에 메꾸고 남았다고. 메꾸기만 했겠어? 애저녁에 돈방석에 앉아도 한참 전에 앉았어.
왜 말이 없어? 이제야 후회되니? 아, 그때 시어머니 말씀을 잘 들을 걸 하고? 그럼 이거 사. 당장 가서 돈 가져와. 집을 팔든 퇴직금을 땡겨받든 돈 가지러 가는 길에 사돈 양반이랑 약속도 좀 잡아놓고 이놈의 공무원들 만나보려면 기어코 사돈까지 대동하고 와야 할 모양이야. 싫다면요. 아무것도 못하겠다면요. 부모 자식이고 나발이고 호적에서 확 파주랴? 멀쩡한 남편 전에 고아 신세 만들기 싫으면 돈 챙기고 사돈이랑 약속 잡아서 연락해. 저런 상태의 시모를 어떻게 해야 하나 전전긍긍 고민해봐도 대책이 서질 않았죠. 그런데 뜻밖에도 친정아버지가 슬그머니 다가와 저에게 한 가지 지혜를 귀뜸해 주었어요. 직접 한번 보게 만들어주면 어떠니? 뭘요? 변한 사부인의 지금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추악한지를 말이야. 그로부터 며칠 뒤 저희 부부가 먼저 시모에게 연락했어요. 친정아버지의 소개를 받아 함께 꼭 갈 곳이 있다면서요. 시모는 무척이나 큰 기대를 품은 눈치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순순히 따라왔어요. 차를 타고 한참을 달려 마침내 도착한 어느 지방은 공사장인지 황무지인지 아무튼 사방으로 보이는 것이라고는 모래밭뿐인 곳에는 컨테이너 박스 하나가 덜렁 자리에 있었어요. 공인중개사 사무실이었죠. 그날의 자리를 부동산 개발 정보를 넘겨받는 자리라고 착각해서였을까요? 순간 시모의 얼굴에 화색이 돌더라고요. 그런데 사무실로 들어서기가 무섭게 뜨악스러운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줄담배에 오가는 욕설과 고함에 몇몇은 주저앉아 오열하고 있고 그들 모두는 부동산 중독자들이자 사기 피해자들이었죠. 황무지나 다름없는 그곳에 대규모 오피스 단지가 들어선다는 소문 하나만 믿고 준공도 되지 않은 땅에 알박이를 시도하다가 패가망신하게 생겼다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전화통을 붙들고 제발 돈 좀 빌려달라며 허세를 부리거나 애걸복걸하는 중독자들의 모습마저 눈에 띄었죠. 섣부른 부동산 투자로 인생 나락행 직전까지 몰렸음에도 아무것도 깨우치지 못한 채로 돈만 있다면 다음 투자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으리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 하나만 가지고요. 마치 그동안 저희 가족을 괴롭혀왔던 시모의 모습처럼 말이죠. 아마도 친정아버지는 시모에게 그걸 보여주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자신과 똑같이 망가져버린 부동산 중독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시모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참회하기를 바랐던 거예요. 그제야 친정아버지의 깊은 뜻을 헤아리게 된 저는 멍하니 벙찐 채로 중독자들을 바라보고 있는 시모에게 말했죠. 잘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들이 자신들의 돈만 가져다가 날려먹었을까요? 아니요. 묻지마 투자의 말로야 뻔하죠. 자식 며느리, 사돈의 팔촌, 마지막은 사채까지 겁도 없이 끌어다 썼다는 거. 저 사람 가족들은 참 속 많이 썩었겠구나 한심하고. 저희도 그랬어요. 어머님 때문에 속 많이 썩었다고요. 아니 그렇게 되고도 남았겠죠. 이제 저희 마음을 좀 아시겠어요? 얘 지금 뭐라니? 누구랑 누구를 같은 취급이야? 어머님, 투자 한 번 실패했다고 사람 무시하는 거 아니다? 내 사전에 2번의 실패는 없으니까 일전에 얘기했던 돈이나 마련해오렴. 투자 정보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사돈한테 직접 듣도록 할 테니. 제발 귀 좀 열고 들으세요. 눈 좀 똑바로 뜨고 잘 보시라고요. 저 사람들이랑 어머님의 모습이 대체 어디가 다른 거죠? 저한테는 똑같이 보이는데요. 어머님 맘맞다나 한심하고 추악하고. 실패자들한테 함부로 갖다 붙이지 말라니까. 나는 분명 저 사람들이랑 다를 거야. 그때 휴대폰으로 통화 중인 중독자들의 목소리가 각자 한마디씩 들려왔어요. 기껏 한 번 실패했다고 사람 무시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임마. 선배, 이번엔 진짜 좋은 정보라고요. 3억만 어떻게 해주시면 1년 내로 갚아요. 내일 중으로 돈 안 해주면 자식이고 나발이고 호적 파버릴 줄 알아. 급한 대로 전세금부터 빼서 좀 보내봐봐. 정 안 되겠으면 아빠 퇴직금이라도 미리 땡겨 받아오던가요. 하나같이
시모가 저희에게 했던 말들 판박이었죠. 비로소 시모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중독자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더군요. 저 사람들은 일말의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현실을 부정이나 하면서 더 깊은 수렁으로 스스로를 끌어내리고 있을 뿐이죠. 어머님처럼요. 나처럼? 네, 똑같죠. 생각할 시간을 좀 드리죠. 부동산을 포기하지 못하겠다면 네, 그러세요. 단 부모 자식 사이 스스로 끊어낸 셈이니 앞으로 무슨 험한 일이 생기더라도 외로워하거나 원망할 자격 없다는 것만 알아두시고요. 저와 친정은 앞으로도 결코 단 하나의 도움조차 건네지 않을 거고 친정 아버지 얼굴에 한 번만 더 먹칠하고 다녔다가는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 그날 시모는 자신과 똑같이 추악하게 망가져 있는 중독자들과 냉정하게 떠나는 저희 부부를 번갈아가며 바라보았어요. 허망하고 공허하다는 눈빛으로 말이에요. 그렇게 지금 누군가 저에게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 묻는다면 제 대답은 여전히 아버지입니다예요.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소나무처럼 변치 않는 반듯함으로 저희 부부의 삶에 늘 귀감이 되었고 도저히 구제불능일 것만 같던 사람에게마저 깨우침을 주었으니까요. 자신의 잘못을 모두 뉘우친 시모는 깊은 산속 암자에서 지내고 있어요. 정식 승려가 된 건 아니지만 절간에서 밥을 짓고 청소를 하고 공양을 드리면서 마음 수양을 하고 있어요. 꽤 좋아 보이더라고요. 자신도 모자라 천륜마저 해치려 들었던 헛된 욕심을 반성하고 계신데요. 그 모든 것이 친정아버지가 저에게 귀뜸해 주었던 지혜 덕분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해요. 시모가 부동산 중독자들의 모습을 통해 자신의 추악한 민낯을 마주하지 못했더라면 끝끝내 잘못을 깨우치지 못했을 테니까요. 그래서 전 올바른 사람을 믿어요. 그들이 가진 힘, 사람을 바꾸어 놓는 선한 영향력을요. 저도 그런 사람으로 살도록 노력하려고요. 지금까지 저희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의 옆에도 좋은 인연들이 자리해서 행복한 삶 이루어 나가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